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컨셉 원화가 하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이제 곧 30을 바라보고. 이건 아닌가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 네. PPT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1부에, 2부에 어떤 걸 하는지. 이거. 네. 1부에는 이제 다크 판타지 컨셉 기획에 따른 레퍼런스 수집과 분류 작업, 그리고 실루엣, 형태, 동색, 디자인 등의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 그리고 2부는 포토배싱.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레퍼런스 수집, 분류, 컨셉, 줄기 잡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설원 작가님 세미나도 살짝 봤는데 마인드맵 형식으로 컨셉 방향성 잡으시는 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중요 포인트는 결이 비슷한 컨셉들을 잘 버무리는 거.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디자인, 컨셉, 통일성, 형태나 구조, 실루엣 한번 적어볼까요? 네, 형들이 그죠? 먼저.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호감의 디자인 흐름,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는데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디자인의 기준이 있죠. 본인만이 세울 수 있는 기준. 좋은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취향. 디자인의 흐름, 통일성, 컨셉, 구조, 실내, 형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완성도의 기준을 세워주는 게 나의 취향이다. 본인 스스로 좋고 나쁨의 기준이 없으면 좋은 디자인을, 멋진 디자인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다음 카테고리인데, 실내 스케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보통 스케치를 면으로 작업을 합니다. 양감을 바로 잡으면서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실사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아파서 선을 쓰는 게 어쨌든. 자, 아이디어 스케치 할 때 많이 거쳐가는 게 실내 스케치 하는 이유는 좀 다양하죠. 형태나 동색, 디자인, 실루엣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실내 스케치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동색. 요것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해요. 동색가 왜 중요할까? 우리는 실사 원화가인데 포즈는 그냥 정자세하고 디테일만 챙겨주면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사 원화가들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밀도와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 에너지를 쏟는다. 왜? 밀도가 높아야, 디테일이 좋아야 실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데 이상하게 평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체적인데 평면적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방금까지는 입체적이라면서. 빛이나 양감은 정말 입체적이지만 포징 자체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조금 달라지는 건 이제 디자인 살짝 달라지거나 배경 좀 달라지거나 캐릭터 성별이나 이런 정도? 비슷한 맛이 많이 나요.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채로운 동새들은 배제를 해야겠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더하면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실루엣 스케치 단계, 동새를 챙겨줄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 간단하게 좀 그려왔는데, 요거는 이제 양감도 없죠. 단순하게 빛과 어둠으로만 나누고 형태와 동새만 파악이 가능하게 작업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실루엣 작업을 하고 다른 부가 요소들은 나중에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큰 줄기는 동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뒤에 이야기를 붙이고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갈까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걸로 좀 시연을 해볼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구분되는 게 없죠. 딱 단순 명암으로 구분만 가능하게 했는데 어떤 게 팔이고 어떤 게 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세스 살짝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간단하게 무드를 좀 잡고요. 살짝씩 형태를 잡아 나갑니다. 동새와 같이 얼굴 좀 디테일 올려주고요. 그 뒤에 다리 형태 잡아주고요. 그 뒤에 팔, 또 동색 잡아주고.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양감으로 면으로 잡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꽤 많은 편이에요. 팔도 살짝만 바꿔보고요. 팔을 완전 내려보기도 하고요. 다른 걸 또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 잡고요. 동새와 실루엣 잡아줍니다. 간단하죠? 안 간단한데요? 그럼 머릿속에 이미 이런 느낌으로 계속 구상을 하는. 관찰 많이 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머릿속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감각은 데이터로 끌고 가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을 구상한 걸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작업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한 번 더. 제가 기존에 작업하던 개인작 캐릭터를 가져와서 디자인적으로 가져가려고 한 거거든요.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이 친구. 와, 완전 멋있어. 네, 이 친구들을 토대로 구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아무래도 실사 면치기를 하다 보니까 양감부터 잡아가는 작업을 좀 익숙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명하는 거 아닌데요.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단순 동새나 간단한 실루엣 형태 정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크게 디자인적인 구애는 받지 않거든요. 육안으로 대충 구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단계에서. 러프 작업이니까요. 이렇게 스케치 작업하면서 자료는 많이 안 보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자료 저는 보통 그림 하나 그릴 때 100개씩은 쌓여놓고, 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나 영향받고 싶은 작업물들 있잖아요. 항상 켜둬요. 항상. 근데 살짝씩 잡아주고요. 빠르게 보고 또 다른 동새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빠를수록 좋거든요.
있습니다. 올가미 툴을 사용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올가미 툴은 형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형제가 좀 안 되는 브러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형태를 볼 때 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올가미 툴 사용하면서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용하진 않아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동새를 잡아갑니다. 사실 이거 미리 집에서 좀 해왔거든요. 아무튼 동새나 실루엣을 짤 땐 빛과 어둠, 명도 대비로만 형태를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비를 잘 보는 분들은 이 중간 톤만 살짝 발라주면 되기 때문에 대비로 그림 잘 그리면 완성까지 가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빛에 대한 어떤 렌더링의 이론에 따라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두움이랑 밝음을 바르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기준이 있죠. 저는 보통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냐, 윗면과 아랫면 단순 이걸로만 사용을 합니다. 거의 사용하는 빛이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보셨죠? 부채, 빛, 그림자 넣는 거, 여기서 역광 살짝 넣거나 딱 이 빛만 사용을 합니다. 그림 그릴 때. 대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극대화해서 레벨 값으로 조정을 해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을 받는 부분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제 보통 러프를 한 3-4개 치고 그 뒤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를 위주로 컨셉 잡아가면서 디테일, 디자인 좀 더 추가하고 이야기 설정 넣고 완성까지 끌고 가는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새를 집에서 살짝 준비를 해왔습니다. 얼추 비슷한 게 느껴지시나요? 동새 자체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살짝 이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해요. 동새 잡고 컨셉 조금씩 잡아가면서 디자인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형태도 명확하게 잡아주고요. 여기에 이제 사진을 사용을 하면 해볼 건데 일단은 저작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자료를 사용하고 그 어떤 자료를 리터칭을 하더라도 전부 불법입니다. 프리소스가 아닌 이상 그 부분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소스 위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실무에서는 저작권을 크게 개의치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합니다. 좀 슬픈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만 보는 이미지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면 아마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경을 확실하게 쓸 텐데 내부에서만 돌고 재질 묘사 같은 거 조금 효율적으로 빠르게 쳐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3D 작업으로 다시 재가공이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조금 그렇게 쓰이는 맞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실사 원화에서 요즘 이 포토배싱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사용을 하냐면요. 일단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면 효율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직접 써보시면 느껴보실 수 있어요.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이 좋냐. 실사 원화는 현실을 기반으로 사실적인 표현 요거에 집중을 해서 묘사를 하죠. 신경 써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재질 표현과 마감 처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림이 이쁘고 아무리 그림이 굉장해도 실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슬프게도 실무에선 묘사에 힘을 쓸 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시트 하나에 2주, 짧으면 1주, 더 빠르면 3일, 날 죽이려 한다. 회사가 날 쫓아내고 싶다. 너 싫어. 그러면 이틀. 이렇게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도달을 하면 이 딜레마가 생겨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선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회사에선 시간을 주질 않는다. 이런 딜레마가 생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 대비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보완 요소를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보완 요소가 무엇이다?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을 실사답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요소, 재질 표현과 마감 처리. 이것들은 단순 페인팅으로 시간을 갉아먹기보다는 실제 사진들을 조금 더 오려 붙이면서 적은 시간에 높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고효율 작업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 사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현재 업계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습득을 해야 하는 기법이다.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만 쓰면 그냥 나 잘 그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감미료로 활용하는 개념이지 사진이란 친구가 저희 대신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가 아닌 거죠. 요리는 저희가 하고 얘는 조미료. 그래서 각기 다른 투시, 빛, 구도, 명도 전부 이만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한다. 저도 보통 원화 작업을 할 때 사진을 사용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돼요. 텍스처링과 마감 처리 가볍게 얹어주는 거죠.
기본적인 페인팅, 최소 이 정도의 무드까지는 스스로 끌고 올 수 있어야 가능한 기법이다. 네, 그 정도 설명은 이 정도 하고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 페인팅을 좀 해왔으니까 텍스처만 살짝 넣어볼 거거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없는 프리소스, 사베이,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프리소스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꽤 많아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어차피 요리하고 밸런스 잡는 건 저희가 하는 역할이니까 간단하게 발라볼게요. 뭐 마감도 안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그대로 떼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색감도 다르고 뭐 구도도 다르고 표시도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잡아줘야 되니까. 방금 쓰신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B 이 오토 컬러거든요. 제가 작업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조금 색감을 자동적으로 포토샵에서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 또 기존 페인팅과 어색함 없게 명도 잡아주고, 어떻게 보면 노가다 작업과 비슷하긴 해요. 효율만 좀 좋다 뿐이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한 건 없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마감 처리 같은 경우는 요 갑옷의 납땜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사진을 사용할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또 색감 맞춰주죠. 그리고 사진으로 인해서 남는 이 이질감이 드는 텍스처, 이게 또 맛있거든요. 실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갖다 붙였던 텍스처 모든 부분을 다른 사진을 써버리면 결국에 그게 또 통일감을 깨뜨리고 다시 배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미 기존에 썼던 텍스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색감도 그렇고요, 재질감도 그렇고요, 그 안에 있는 텍스처링도 그렇고요. 우리 같은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보여드리는 것처럼 재질 살짝만 얹혀주는 느낌으로, 조미료 느낌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브러쉬나 레이어는 일반 다 사용합니다. 레이어 습성도 쓰고요, 보정 어플도 쓰고요, 인터넷에 그냥 있는 사이트에 있는 무료 보정 사이트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정 어플을 써서 보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재작업을 하세요? 그쵸. 오. 크게 툴이나 어떤 작업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포인트! 사진을 갖다 쓰면서 이 생각도 못한 실루엣이나 디자인 요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여봐도 걔 괜찮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감각적인 거긴 한데, 약간 우연의 효과가. 그쵸. 저희가 레벨값 조정하면서 색감 좀 좋은 거 찾아가는 것처럼 사진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혼합 브러쉬를 쓰시네요? 네. 저는 혼합 브러쉬 많이 씁니다. 기존에 깔아둔 이 사진을 혼합 브러쉬로 체크를 해주면서 그 텍스처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대신에 브러쉬를 필두로. 브러쉬에 저 텍스처를 넣는구나? 그쵸. 이거 도장 툴이랑 좀 다른데? 도장 툴 자체는 기존에 있는 텍스처를 완전히 짭짭짭짭짭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러쉬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묘사가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이건 이제 러프하게 잡아놓고 이제 나중에 또 재수정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요. 와, 진짜 토할 정도로 잘 그린다. 저 실력을 가질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뇌수술 쌌다는. 그럼 밥 함께 하실까요? 대박. 사진을 찾아도 사실 사진이 갖고 있는 대비감, 색감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일 테니까 네. 얘가 내 그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어울리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게 네. 감각이죠. 가이드를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이 많이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날로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필사는 정말 슬프게도 이게 시간과 퀄리티가 정직하게 비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효율을 따지고 효율적인 작업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노가다로 귀결이 돼서. 장래희망 이승규 나왔습니다. 배식 한번 해야겠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정말 노가다 작업이 될 것 같아서 먼저 퇴근하시겠습니다. 아니야. 이 뒤로는 시간 싸움이라서. 근데 진짜 생각보다 페인팅으로 진행되는 게 진짜 많네요. 그쵸. 이것도 초벌 단계다 보니까.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고 싶어. 벌써 들어가야 되네. 시간이 어떻게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를 보면서 펜을 놓으셨잖아요. 저는 이제 매트 페인팅, 포토 베싱이라고도 하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페인팅 위주로 다크 판타지 수업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트 페인팅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왔는데 페인팅도 많이 알려드리고요. 네. 일요일 4시부터 8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원화, 일러스트 둘 다 병행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와 일러스트 두 개를 같이 하고 네. 이제 펜아트보다는 실무에서 쓰일 수 있을 만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걸 목표로. 근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다들 회사원 분들이셔서 제가 배우는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나오고. 네, 공유도 많이 하죠. 오.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네, 저희 얘기하는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회사 상황들 막.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시나요? 지금은 피드백 위주로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래도 매트 페인팅을 작업하다 보니까 음. 이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은 많이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단순히 이론보다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직접 또 적용해보시고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본인의 취향이 무엇인지, 뭘 표현하고 싶은지, 뭘 그리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 같이 찾아가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수업 포인트를 그럼 간략하게 말씀 주신다면. 다크 판타지, 공상을 표현하는, 아무래도 기초적인 이론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감각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체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취미도 그러면은 뭐 가능한가요? 오신 적은 없어서. 취미분도 오시면은 이제 유승규님이 잘 그럼요. 발을 받고 나서죠. 그죠. 꼭 와주시면 다크 하시면. 판타지가 아예 실무자들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반짝반짝 판타지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취미생 분들도 오셔가지고 들을 만한 수업이다. 유승규님의 클래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